홍성군의 특화 작물인 홍이와 골드베리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 홍성으로 귀농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천 마량진항 인근 바다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는 60대 남성과 여성이 타고 있었으며 여성은 탈출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더본코리아는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돈 10억 원을 횡령한 인력공급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10억여 원으로 부채로 폐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성군이 홍이와 골드베리 등 딸기를 지역 특화 작물로 정하고 딸기도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두 품종 모두 국내와 해외에서 인지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딸기 때문에 홍성으로 귀농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서울에서 내려와 홍성에서 홍이와 골드베리 등 딸기 재배를 시작한 이동원 씨. 이 씨는 홍이와 골드베리가 다른 품종에 비해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골드베리의 평균 당도는 약 17브릭스. 이는 국내 점유율 최고의 서량보다도 약 7브릭스 높습니다. 또 착색 기간에 따라 사과 맛과 포도 맛 등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과일에 빈 곳이 생기는 확률이 낮아 수출에도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재배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품목인 것 같고요. 기존 서량에 비해서 신품종이다 보니까 다른 수출적인 부분도 있고 외국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수출 위주로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품종은 미국과 중동 등 15개국에 수출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국내 시장은 설 이후 시세가 급락하는 등 가격 방어가 어려운 반면 수출은 고정 단가로 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이 있고 평균적인 가격으로 치면은 농가 수익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처럼 수익이 다른 품종보다 좋다 보니 홍이와 골드베리 재배를 위해 홍성으로 내려오는 농업인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홍성으로 귀농한 청년 5명 중 4명이 딸기를 선택했습니다. 홍이 딸기 재배 농가의 40%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요즘 1, 2년 사이에 그 딸기라든지 시설 원예 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면서 딸기를 하려고 내려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요즘 수출이라든지 신품종을 도전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홍성군은 딸기 재배를 희망하는 귀농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멘토멘티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성이 딸기 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서 청년놈들이 홍성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딸기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딸기로 자리 잡은 홍이와 골드베리.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농부들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1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천 마량진항 인근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차량 탑승자 1명이 숨졌습니다. 추락 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스스로 탈출했고 동승자인 60대 여성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수색 4시간 만에 추락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인 동승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령 해경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예산군에 위치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때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를 해 액화 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을 받은 예산군은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현장에 갔지만 LP 가스통은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 외에 두게 돼 있어 실내에 두면 안 됩니다. 5년간 회사 돈 10억 원을 횡령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회사 자금을 본인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해 10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10억여 원의 부채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인건비 지급과 채무 변제 등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방한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는 연설 중반부에 들어 최근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선거 척결과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와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사전에 같은 당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의원들은 원내대표 연설로 부적절하다, 당 의원 주장이 전체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등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설 중 의원들은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개인적 생각을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수군거리기도 했다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의원들은 발언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성문지구 양국터미널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2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민간기업과 성문지구 양국터미널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3,100억 원을 투입해 부두와 4일로 저장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물동량 처리와 수도권 연관업체의 대규모 이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중국 대규모 양돈 기업이 AI 양돈 빌딩 장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구축을 위해 해당 기업과 공동 연구, 기술 개발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업은 충남도와 협력해 전문 교육과 양돈 빌딩 견학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돈 빌딩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돼지를 사육 도축하고 외부 차단을 통해 전염병이나 악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사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김명현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는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 원으로 복권을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3만 원을 훔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연구 결과에서 물가 소비자 부문 군 단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5년 만에 재개장한 태안 5일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태안 사랑상품권 환급과 물가 안정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태안군은 앞으로 태안 사랑상품권 이용 증진과 전통시장 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도시정비 사업에 19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산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수석지구 도시개발,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산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산 전역의 주요 지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말 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용역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에서 운행된 구급차 10대가 라오스로 보내졌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20일 도청에서 라오스 지원 구급차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라오스에 지원하는 구급차는 법적 사용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구급차는 다음 달 중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급차 32대를 라오스에 지원했습니다. 태안군이 4월까지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합니다. 태안군은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건설 현장과 노후주택, 옹벽 등 취약시설과 저수지와 전망대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시설 보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행복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행복버스 사업은 교통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대산읍과 해미면, 고북면 등에 행복버스 7대를 배치해 2026년 2월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기존 노선에 따라 운행되며 오후에는 이용자가 전화나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분석해 운행될 예정입니다. 행복버스 이용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에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7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충남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주체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법무와 노무 등 관리 분야와 건축 등 기술 분야로 나눠 3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자문과 상담을 하고 공동주택 감사 때는 감사반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산군이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은 과거 대상포진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50세 이상 예산군민입니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병의원 33곳과 보건소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 이후 바이러스가 몸에 잠복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수포성 발진 등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150억 원 규모의 도민 참여 예산제를 추진합니다. 도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예산 운영 전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탄소 중립과 일자리 등 분야에 70억 원, 청년과 저출생 분야 30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7월까지 사업 심사를 진행한 뒤 도민 투표 등을 거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충남도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참여 업소를 모집합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등입니다. 선정된 업소는 위생용품을 지원받고 2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식품나라 누리집 또는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